일단 NBA 올스타전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일정이 그 이틀 3일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3일이죠. 예. 자, 첫날인 15일에는 어떤 행사가 있었나요? 젊은 선수들 위주로 하는 라이징 스타스. 네, 그래서 이 라이징 스타스에 뽑힌 팀들끼리 토너먼트를 펼쳐서 여기서 우승하는 팀이 월요일에 열렸던 올스타 본 경기에 나머지 한 팀으로 참가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네. 그리고 우승팀이 준우승 팀에서 한 명의 선수를 빼갈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택했는데 휴스턴의 아멘 탐슨이 드래프트에서 뽑히면서 결국에는 월요일 본 경기에 출전하게 됐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올스타전 출전으로 카운트가 되진 않습니다. 그냥 참가. 네, 토너먼트 팀으로 약간은 깍두기 같은 느낌. 그렇게 봐야죠. 네. 자, 그리고 16일에는 스킬 챌린지, 3점슛 콘테스트, 덩크 콘테스트로 구성된 올스타 전야제가 펼쳐졌고 이제 어제 17일에 이제 올스타전 본 경기가 진행이 된 거죠. 저는 이제 올스타 본 경기 보면서 우리나라 중계 제가 보진 않았지만 만약에 중계하는 사람 정말 힘들겠다. 왜냐면은 경기가 쭉 이어져야지 뭔가 흥이 날 텐데 하다가 끊어지고 해서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을 봐도 선수들이 20분 넘게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런 말 할 정도로 약간 흐름이 많이 끊겼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한번 큰 틀에서 짚어보고 뭐 이제 코너별로 한번 올스타전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목해볼 만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특히나 기존 형식을 버렸다는 거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기존 형식은 동서부 컨퍼런스끼리 맞붙었고 똑같이 12분씩 4쿼터 그다음에 타겟 스코어가 없는 그냥 전통적인 방식이었는데 이 방식을 버린 가장 큰 이유는 너무너무 노잼의 3점 농구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지난 2024년 올스타전 때 397점이 났고요. 397점 가운데 3점이 201점이었어요. 그러니까 67개 3점을 넣었는데 이게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수비하고 또 멋진 공간 창출을 통해서 넣은 3점이 아니라 쏘세요. 알겠습니다. 던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레이업하고 덩크할게요. 진짜 전파 낭비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뜯어 고쳤습니다. 토너먼트 제로. 토너먼트 제로 뜯어 고치면서 케니 스미스 팀, 그냥 척스, 바클리 별명이죠. 바클리 팀, 캔디스 파커, WNBA의 전설이었고 캔디스의 라이징 스타스 팀, 그다음에 샤크의 오지스, 올드 가이스 팀 이렇게 4개로 나눴는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미국 스포츠는 뭐 대부분 토너먼트제를 굉장히 좋아하고 열광합니다. 왜냐하면 한 게임 지면 집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좀 아쉬웠던 점은 왜 올스타에 뽑힌 선수들이 저 사람들의 이름 아래 띄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좀 사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타겟 스코어가 40점이다 보니까 점수가 너무 적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보고 싶었던 알프렌 생군이나 뭐 혹은 데리어스 갈랜드, 제이덥 같은 젊은 선수들의 플레이를 많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저분들이 대부분 다 그 미국에서 농구 해설하거나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저명한 인물들이죠. 우리나라 따지면 팀 매직 키퍼, 팀 국보센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뛴 건데 해설위원들로 치면은 뭐지 팀 조현일, 팀 손대범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최악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죠. 저희는 이제 비선출이니까. 근데 참 저렇게 나누니까 개성은 좀 있어 보여 좋았는데 너무 짧아가지고 좀 보는 둥 마는 탔고 아까 조현일 위원 말대로 패스업 자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좀 옛날에 올스타전 보면은 뭐 전투적인 몸싸움이 없는 대회라고 할지라도 좀 기가 막힌 패스업으로 찬스를 만들고 그랬었는데 요즘에 그런 게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좀 덜 낭만적인 것 같고. 자, 이렇게 경기 방식이 바뀐 게 가장 컸고요. 자, 그리고 뭐 생애 첫 올스타전에 출전한 빅터 웬바냐마도 있었고 그리고 르브론이 불참을 갑자기 결정했는데 이게 당일날 결정된 거예요? 네, 발목 통증이 가시지 않아서 결국에 못 나오겠다라고 해서 본인도 이제 기록이 깨진 거에 좀 아쉽다라고 했지만 아무래도 다음 일정 때문에 레이커스 다음 경기 생각해서 무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뭐 르브론 정도면 한 게임 정도 이제는 또 쉬어갈 때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본 경기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선수들이 뭐 스테픈 커리 지금 나오지만 또 왼쪽 위에 있는 카이리 어빙 이런 선수들이 오히려 더 올스타의 재미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특히 어빙 같은 경우에는 92년생 노장인데 원맨 그 셀프 엘리웁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봤어요. 그다음 스테픈 커리도 뭐 하프라인에서 슛도 쏘고 또 트레이 형도 나와서 굉장히 열심히 뛰고 이런 중고참 선수들이 열심히 뛰었고 오히려 좀 열심히 뛰어야 될 그런 연차의 선수들이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웬바냐마는 진짜 승부욕이 엄청나더라고요. 즐기는 것 같았다. 본인도 즐기면서 이기고 싶어하는 게 보였고 하드는 일단 뭐 본인이 잘 밀어줬고 선수들을 좀 아쉬운 거는 이제 5번 지금 앤트맨
앤서니 에드워즈가 결정한 것. 못 나왔고. 네, 이거 좀 아쉬웠죠. 또 제일런 브런슨도 좀 성의 없게 플레이를 좀 한 셈이고 저기 나왔던 선수 가운데 최악이 딱 가운데 있는 두 명이었어요. 도노반 미첼과 니콜라 요키치. 예. 아, 나는 카렌서니 타운스도 타운스도 진짜 성의 없이 하더라고요. 그냥 물론- 짝대기 덩크. 맞아요. 타운스는 작년 올스타전 때 40점인가 넣었고 뭐 MVP를 못 받긴 했는데 요키치와 미첼은 참 평소에 인성도 좋고 정말 좋은 선수들이지만 올스타전에서는 저렇게 할 거면 쉬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성의 없게 했습니다. 네. 네. 뭐 일단은 이번 바뀐 올스타전에 대해서 총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이번 올스타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사자성어 네. 좋아합니다. 주객 전도. 주객 정도다. 네. 실질적으로 그 게임에 쓰인 시간은 40분. 그 외의 시간들이 뭐 거의 한 150분, 160분 됐거든요. 광고만 60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바클리, 케니 스미스, 어니 존슨이 인사이드 NBA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사이드 NBA의 그 프로그램이 40년이 넘어서 이번 시즌 끝나고 폐지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헌정 영상이 9분이 있긴 했어요. 네. 근데 이거를 경기 도중에 했었어야 됐냐. 그러니까 선수들이 9분 동안 땀이 다 식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약간 주체와 객체가 좀 전도된 거 아니냐. 3시간을 하는데 경기 시간이 40분인 거는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노력은 했지만 내심 주객 전도. 걱정되더라고. 너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 그런 맞아요. 생각 내가 걱정할 정도면은 진짜 약간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손대범 기자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 글자로 줄임말 하겠습니다. 세 글자. 네, 네. 유보 딱. 유보 유튜브로 딱. 보면 딱이다. 유튜브. 네. 이거는 그냥 유튜브 편집만 봐도 딱 분위기 알 수 있고. 전 딱 유튜브로 봤거든요. 네, 하이라이트로 봐도 네. 맥이 빠져요. 그 정도면 심각한 거고. 저는 오히려 그 토요일 행사 때 빈스 카터 모셔가지고 이제 빈스 카터가 딱 2000년에 올스타전 때 샌프란시스코에서 맞아요. 그 전설적인 덩크를 꽂았거든요. 네. 빈스 카터 모셔가지고 헌정하는 거 그거 말고 저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약간 좀 아쉬웠고. 근데 내년에 다시 또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행사 좀 진짜 줄이고. 너무 고민될 것 같긴 해요. 그 구독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재미있을 거라는 예상을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변화를 준 거는 참 좋았다. 예, 굳이. 그럼요. 예.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건드리지 않는 그런 것들은 최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애덤 실버 총재랑 NBA가 많이 노력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진통들이 결국에는 올스타전을 또 욕먹게 만들었지만 변화는 반드시 필요했다. 네, 그리고 또 더 변화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타겟 스코어가 40점이란 것도 좀 말이 많습니다. 네, 좀 더 많았어야 되지 않나. 40점은 사실 지금 기량 선수들한테는 3점만 던진다면 진짜 쉽게 넣을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뭐 전반 30점, 후반 30점이나 총점 60점이라든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좀 생각 듭니다. 네. 아니면 1점씩 해가지고 6점까지 가든지. 아니면은 올스타전에서만 3점 없이 3점도 2점이다. 이런 것도 괜찮죠. 3점을 그렇죠. 던지는 걸 싫어하니까. 네. 아니 3점 라인 없애버리고. 그죠. 아니면은 그냥 스테픈 커리처럼 하프라인 정도 던지면 뭐 3점, 뭐 2점, 뭐 이런 식으로. 아니 맨날 북한 농구처럼 인유어 페이스 하면 10점 주고 네. 덩크 찍으면 3점 주고. 블로킹 하면은 마이너스 시키고 네. 마이너스 5점. 그쵸. 실책하면 나가 있기. 그러니까. 에어볼 나오면 나가 있기.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3점 연속 2번 던지면 원산 폭격. 치약 뚜껑에다가. 네. 네. 우리 저희 옛날에 동네 농구할 때 그러니까 자유투 에어볼 나오면 나가 있게 했잖아요. 이런 거. 맞아요. 잘해. 교체. 네, 그렇게 해가지고 네. 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자존심을 긁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 왜냐하면 돈으로는 올스타들을 살 수 없고 얘네들이 뭔가 경쟁심을 발휘할 수 있는 게 필요한데 그럴 거면 사실은 대립 관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과 비미국 네, 이렇게 해서 대결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번에 본의 아니게 또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잖아요. 네네. 결승전 때 좀 새롭기도 했었는데 이걸 아예 정례화시키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고 근데 실버 총재의 고민이 딱 2주 전에 안 그래도 그 얘기가 기자회견에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실버 총재가 했던 얘기는 아직까지는 비미국 선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 풀에서 12명을 뽑는 투표가 가능하겠냐 사람들이 공정하게 느끼겠냐라는 게 좀 약간 그분의 걱정이었는데 근데 저는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비미국 선수가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거꾸로 미국 팀에서 예를 들어 비미국 선수가 8명이면 4명이 모자라잖아요. 네. 그러면 16명 중에 4명을 보내는 거죠. 비미국 팀으로. 비미국 팀이 데려오는 게 아니라 미국 팀이 보내는 거예요. 그럼 보내는 입장에서는 자존심 자존심 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투쟁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비미국 선수랑 유배당한 4명이 합쳐서 괜찮은 것 싸우게 같은데. 되는 어. 픽을 하는 게 아니라 보내는 거지. 네. 그러니까 손대범 위원이 편집장에 있을 때 수많은 기자들 내보내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손대범 위원의 점프볼에 대항하는 짬볼을 만드는 거야. 짬볼을 만드는 거지. 짬볼 네. 만들어서 손대범 위원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러니까요. 괜찮지 않습니까? 네. 어때요? 확 그냥 네.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 네. 입장에서는 네. 졸업시켰다. 졸업을 시켰다? 졸업시켰다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참 그려지는 게 아마 그 4명에 대해서 조현일 위원은 분명히 또 썸네일에다가 앞잡이 이렇게 쓸 겁니다. 앞잡이. 썸네일은 자극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뭐 다 뭐 재정수 네. 뭐 땡기려고 하는 거지 뭐.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무슨 말을 못 하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아, 네. 그럼요. 네. 적당한 어그로는 있어야죠. 내용만 좋으면 된다. 아,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를 네. 할까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그리고 그 댓글에 보니까 그 원원원으로 바뀐다. 뭐 내년에 그것도 뭐 고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근데 선수들도 기자회견에 이렇게 나왔어요 질문이. 근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밌을 것 같다. 맞아요. 근데 내가 나갈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1대1만큼 원초적인 게 없기 때문에 맞아요. 또 서로의 기술도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재밌지 않을까. 사실 예전에 1대1 토너먼트가 있긴 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압둘자바랑 줄리어스 서빙이 붙었거든요. 네. 근데 너무 큰 사람들끼리 붙으니까 재미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가드들끼리 만약에 어빙이 나와가지고 뭐 웬만하면 붙은 것처럼 그렇게 형성된다면 재밌지 않을까. 아 1대1은 진짜 굴욕이지. 네. 오, 그쵸. 진짜 뭐 꼬꾸라지를 해다 뭐. 설렁설렁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자기 이름으로 뭐 기부금 같은 것도 하면은 네.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스타전 일단 경기 자체는 OG 팀이 우승을 하는 걸로 막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MVP는 커리가 가져갔어요. 네, 스테픈 커리는 생애 처음으로 본인의 도시에서 또 올스타 개최를 했는데 보통은 예전에 뭐 존 스타크턴 칼말론도 그랬고 자기의 그 프랜차이즈 지역에서 열리는 올스타전에서 MVP를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원래는 뭐 제이슨 테이텀이 받을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스테픈 커리가 뭐 하프라인 3점도 그렇고 쇼맨십을 선보이면서 생애 2번째 MVP 올스타 MVP를 받았죠. 근데 그 하이라이트만 봐도 느껴지던 게 난 테이텀이 MVP 노렸다고 보거든요. 네. 마지막에 그 진심으로. 덩크로 되게 진짜 열심히 노잼을 진심으로 노렸던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커리의 반응이 커리가 뭔가를 할 때의 네. 반응이 더 뜨거웠고 맞아요. 또 이번에 한결 같았던 게 좀 인상적인 게 후배들이 이제 커리랑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공을 만지고 같이 훈련했다는 거에 되게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약간 좀 이 선수가 정말 큰 선수가 됐구나. 맞아요. 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뭐 이제 꽤 이렇게 된 지는 오래된 것 같은데 올스타전 경기 자체보다는 그 전야제에서 펼쳐지는 이벤트가 더 많은 관심을 모읍니다. 뭐 석점슛 콘테스트라든가 덩크슛 콘테스트가 더 인기를 모으는데 이번 덩크슛 콘테스트 그 덩크슛 콘테스트만 본 사람이 승자다라고 댓글을 달렸는데 저는 이거의 승자는 기아다. K5. 나는 K5. K5가 이렇게 멋있었나 차가?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차가. 사진도 정말 잘 찍었어요. 네. 잘 찍었죠. 그리고 저때 그 올스타 슬램덩크 대회 심사위원이 베런 데이비스라고 예전에 블랙 그리핀 K5 그때 옵티마였죠. 네. 수출명이. 네. 지금 K5로 바뀌었지만 2011년이었죠. 그때 똑같이 선오프에서 이렇게 볼을 올려줬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블랙 그리핀은 옵티마 K5 제일 초창기 그 불판 휠 있잖아요. 네. 그 모델의 보닛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본네트를. 네. 보닛을 넘었는데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붕에다가 저기 선수가 머리 공을 위에 잡았을 들고, 때 예. 머리 위로 들고 있으니까 저걸 뛴 거예요. 그러니까 보닛보다는 난이도가 한 2.5배라고 봐야죠. 그래서 마지막에 점프가 살짝 모자라서 맥클렁의 왼쪽 발이 저기 A필러 조스 네. A필러 쪽에 살짝 건리긴 했는데 야 대박 덩크였죠 그래도. 그 연습 때는 근데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맞아요. 그냥 오. 넘었더만요. 네. 네. 그래서 양껏 저 영상 올라간 다음에 그래서 댓글에 미안해 블레이크라는 말 되게 많았어요. 아, 나는 너 팬이긴 한데 맞아요. 저 덩크것이 멋있는 것 같아라는 댓글 되게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데 저 덩크가 진짜 너무너무 위험하잖아요. 신발 그쵸. 앞코가 걸려버리면 발 이렇게 꼬부라진 상체부터 거지. 머리부터 머리부터 거라. 상체부터 떨어지는 거니까. 와 그래서 사실은 저 덩크를 시도할 때 굉장히 좀 조마조마했어요. 다칠까봐. 네. 와 근데 저 덩크를 찍는 걸 보고 덩크를 위해 태어난 남자다. 맞아요. 진짜. 네. 근데 저 때 저도 중계를 했지만 그 전에 나왔던 마타스 부젤리스랑 안드레 잭슨 주니어라는 선수가 완전 분위기를 조져놨거든요. 그러니까 찬물 진짜. 진짜 애들이 쫄아가지고 애기들이니까 쫄아서 네. 쉬운 덩크도 다 놓쳤어요. 그래서 이거 완전 망했다 했는데
맥클렁이 뭐 미친 덩크 엄청나게 찍었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저연체 선수들이 많이 나오는 것도 좀 반대인 게 이렇게 큰 무대를 안 겪어본 선수들은 맞아요. 자연스럽게 주눅 들 수밖에. 쫄아. 삼점슛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검증된 선수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나왔던 제일런 브라운을 상당히 높이 평가해요. 음. 어쨌든 올스타 레벨에 있는 선수인데 나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이 슬램덩크 대회에 이름값 있는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뭐 나머지 선수들 안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젊은 선수들 나왔을 때 완전 쫄아서 덩크도 안 되고 맥클렁처럼 뭐 농구 선수긴 하지만 NBA에서 거의 뛴 적이 없는 선수들이 나와서 우승하는 이게 약간은 좀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거꾸로마저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덩크를 아, 그게 그럼요. 맥클렁이었습니다. 또 맥클렁이야? 이랬는데 그러니까요. 네. 할만하네. 내년에도 나와라. 그러니까요. 저걸 왜냐면- 누가 이겨? 맞아요. 모든 덩크를 다 한 방에 성공시켰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게. 그쵸. 네. 자모란트 나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총 세리머니 하면서 나오면 되지 않을까요? 빵야 하면서 네. 야니스는 이거 그러니까요. 뭐 사다리 밀면서 나오고. 그죠? 맞아요. 그런 약간 스토리가 있으면 좋을 텐데. 자, 이렇게 가장 화제를 모았던 건 결국에는 덩크 콘테스트였던 것 같고, 뭐 석점슛 콘테스트랑 스킬 챌린지는 어땠나요? 스킬 챌린지가 이번에 이제 2인 1조로 해가지고 네. 번갈아 가면서 릴레이식으로 했는데 3점 슛은 되게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공만 던지면 된다고 했는데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약사비가 나왔었죠. 스포츠에서 그렇죠. 예. 크리스 폴이랑 엠반야마가 너무 성의 없이 그러니까요. 씩씩 버리듯이 던져가지고 저글링한 줄 알았어요. 저는 맞아요. 탈락했죠. 너무 좀 약간 꼼수를 부렸던 게 아쉽고 저는 오히려 이게 반드시 성공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죠. 넣고 가는 걸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격 당했죠. 네. 그러니까 처음으로 DQ. 네. 알겠습니다. 뭐 그리고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뭐 이번에 골든스테이트에서 경기가 펼쳐졌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또 이 팀 클리퍼스에서 하거든요. 인투이톰. 네. 인투이톰에서 인투이톰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물론 클리퍼 비전에서도 하고 또 많이 경기가 성출되지만 2026년 올스타전 때야말로 인투이톰이 얼마나 미친 구장인지를 제대로 홍보하는 기회가 된다고 봐요. 그쵸. 네, 전광판이 T 전광판이고 네. 거기가 또 2028 LA 올림픽 때 농구장으로도 쓰입니다. 네. 그래서 와 최신식 구장에서 펼쳐질 올스타전이라서 저는 사무국이 벌써 좀 대책 마련에 많이 들어가지 준비하고 있지 않았을까. 않을까. 지난번에 두 분이 갔다 오신 데가 거기잖아요. 네. 네. 그때도 정말 막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고 네. 모든 최신식 다 있으니까. 화장실이 몇 개? 뭐 몇백 개? 변기가 1,100개 이상. 경기 몇 개 이상. 네. 네. 그 다음에 페이스 아이디를 미리 등록하고 신용카드를 등록해서 네. 들어갈 때 하이 미스터 손, 오. 하이 미스터 조 네. 이런 식으로 다 인사를 그 하더라고요. 물건 갖고 나와도 뭐 계산 굳이 카드를 안 긁어도 되고. 네. 그런 나중에 거 같고. 다 되는 완전 최첨단. 그리고 절대 소변기의 일을 보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한 6m마다 하나씩 화장실이 있어요. 오. 그러니까 화장실, 매점, 팀샵, 화장실, 매점, 팀샵, 화장실, 뭐 이런 식이에요. 오. 네. 그 얼마 전에 거기서 WWE가 했었는데 네. 그 전광판이 정말 잘 활용했거든요. 오. 그래서 아마 NBA 올스타전이라면은 그걸 능가하는 그런 쇼를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아, 스티브 발모가 구단주죠? 네. 2조 썼어요, 2조. 오. 경기장에 2조를 썼습니다. 그것도 LA에서 최대 우범 지역에 잉글우드라는. 네.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완전히 또 문화도 바뀌었다고 하죠. 그런 부분도 발모 구단주가 노렸다고 합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스티브 발모. 좋으신 분이죠. 예, 옛날 사람 진짜 예, 기억하는. 제 고용주십니다. 네, 클리퍼.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또. 네. 저도 이거 사실 클리퍼스 구단 같이 방문했어요. 손대범 위원이. 예, 미국에 있는. 예. 그게 예전에 레이커스 홈구장 바로 앞에 있었는데 또 이게 미국 사람들 정이 많아. 갈 때 박스를 뜯더니만 이거 주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이게 진짜 엄청 예쁜 문양이잖아요. 아 미국 사람 정만탄 얘기 태어나서 45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 심지어 그 여자분이 그 부사장 바로 밑에 있는 분이었어. 높으신 진짜? 분인데 박스 뜯어가지고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모자도 주고 양말도 주고. 모자 양말. 네. 야 감사하더라고. 근본이죠. 뭐 레이커스보다 훨씬 낫습니다. 얼마나 불쌍해 보였으면. 그 전날에 손대범 위원 동양에 있는 작은 나라에서 왔다니까. 그 전에 손대범 위원이랑 술 미친 듯이 먹고. 아, 그래요? 다음 날 진짜 양치 여러 번 하고 가서 인사하고 왔죠 그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맞아요. 플레이볼 게임이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하셨는데 마이크로소프트 CEO 때 본 적이 있어요. 코엑스 와서 무슨 행사를 했었어요. 아, 근데 키가 무슨 키 커요. 어마어마 이거랑 맞아요. 체격이랑 통체도 좋고. 키가 한 190 가까이 되실 것 같은데. 넘어요. 거의 넘나요? 2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느낌상. 와. MBTI 슈퍼 2가 아닐까 싶어요. 또 그렇죠. 부침성도 굉장히 좋으시다 그러고. 네. 한국을 또 너무 좋아해서 진짜로 감사한 분이죠 여러모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마 그 경기 외적으로는 선수들 인터뷰 미디어데이 미디어 행사에서는 돈치치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예. 우리나라 기자가 좀 과장된 게 있는 게 질문이 많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한 서너 명 정도. 근데 직접적으로 이제 돈치치 얘기를 했던 게 요키치였죠. 요키치인데 요키치는 사실은 뭐 돈치치가 실망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 결론은 자기 얘기였어요. 올스타전 때와 항상 전날에 나랑 술 마시는 게 일상이었는데 안 와가지고 너무 섭섭하다. 네, 그 얘기로 끝났었고 웬반야마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댈러스 팬들이 약간 실망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식의 또 매듭을 지었고요. 웬만하면 좀 진지한 스타일이죠. 네, 네. 웬반야마가 이번에 정말 진지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준 덕분에 맞아요. 좀 산 것 같아요. 컨텐츠도 많이 나오고. 갔을 때 뭐 온갖 글로벌 기자들이 다 모여서 자유롭게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웬만야마가 저는 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이런 무대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게 됐다는 인터뷰를 했거든요. 굉장히 뼈가 있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웬반야마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NBA 올스타를 뭐 10번, 11번 나와도 노장이 됐을 때도 웬반야마는 열심히 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제일 재밌었던 질문이 커리한테 아직 올스타 11번밖에 안 뽑혔는데 라고 물어보는 기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커리가 무슨 말 하는 거야? 11번인데 너 너무 기준을 높게 잡는 거 아니냐? 네, 르브론이니까 20번 나온 거지. 뭐 듀란트 15번이고 네, 나는 11번이 충분하다. 네. 영광스럽다. 뭐 그런 말 했었는데. 근데 기자가 I'm sorry라고 했어요. 네. 그렇게 뻔뻔하지 않았어. 웬반야마 얘기하니까 코코로 모야세님이 진지하다. 스킬 챌린지에 슛을 휙 던지며. 근데 저것도 뒤집어 생각하면 그만큼 우승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관계자들한테도 물어봤대요. 이게 되냐고, 물어봐서 이렇게 되냐고. 네. 근데 관계자 됐다고 했지만 이게 시범을 보이면서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 관계자도 정확하게 그 상황을 인지할 수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저는 좋게 얘기하자면 맞아요. 네. 승부욕에서 나온 거예요. 본인 아이디어였다고 하고 네. 또 제일런 윌리엄스라고 있어요. 그 네. 선수는 좀 매기는 건지 올스타 평소에 볼 때 땀 안 나는 줄 알았는데 뛰어보니까 땀 나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저 기억에 남았습니다. 맞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욕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실버 총재 입장에서는 올스타전은 무조건 치러야 되는 거고 이 그럼요. 모든 논란들이 사실상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거고 또 실버 총재가 올스타전 때문에 가장 고심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애덤 실버 총재를 비롯해서 사무국 자체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거는 뭐 전체적으로 시청률 저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인위적으로 손을 쓸 수 없고 올스타전에 대한 고민이 커가는데 그래도 뭐 샌프란시스코 또 내년에는 LA 기본 빵은 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네. TV 중계 시청률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SNS로 소비된 컨텐츠량이 역대 최고라 그래요. 그렇겠죠. 아마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어차피 걔네들도 유튜브 채널 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충분히 또 맞아요. 수입이 늘어나니까. 실버 총재가 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네. TV의 뷰어십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NBA가 재생산되는 컨텐츠들을 봐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뭐 결국에 유튜브나 또 젊은 친구들이 뭐 SNS에서 또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뭐 컨텐츠로 친다면 사실 메이저리그보다 NBA가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우기라고 이제 아이돌에 있는 아이들이라는 밴드에서 그 NBA 가가지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맞아요. 게스트. 근데 그런 것들이 NBA 분들이 우리나라 오면은 농구협회 같은데 안 가고 네. 하이브나 뭐 JYP 그런 데 간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을 초청하려고. 이 사람들이 같이 야오미랑 사진 찍고 그럼으로써 팬들한테 알려진 NBA가 훨씬 더 파급력가 크다는 거죠. 똑똑한 거지. 네, 그렇게 해가지고 컨텐츠가 재생산되고 NBA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머리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NBA가 올해부터 2025년부터 한국 시장을 약간 1티어로 잡고 있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K-팝 그런 K-컬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K-컬처가 있기 시청률이나 때문에. 시청률이나 뭐 농구 열기보다는 K-컬처로 이걸 우리는 활용해보자 해서 우리를 이용해서 후킹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NBA 코리아도 있었잖아요. 네. NBA 아시아에 속해 있는. 근데 NBA 코리아가 사라진 부분도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 내에서 NBA의 인기 영향력 자체가 적은 부분도 기인했었는데 다시 상급지로 분류했다는 거는 뭐 또 농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좋죠. 많은 기회가 될 수 있죠. 너무 좋은 거죠. 네. 비록 어부질일전정. 그럼요. 예. 우기님 진짜 한번 뵀으면 좋겠다. 우기? 우기님이 어디예요? 아이들이 어디예요? 여자 아이들? 네, 어디예요? 그 여자 아이들. 소속사가? 소속사 모르겠어요. 소속사 모르겠어요. 서태지와 아이들은 아니죠.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저야 그러니까 방송 잘 하시다가 한 번씩 저런데 서태지와 아이들 아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요즘에. 진짜. 너무 어려워. 이런 멘트 받아주기. 네. 지금 죄송합니다. 진짜 네. 최근 한 15년 동안 최악이었어요. 진짜 도노반 미첼이었어.
여자아이들은 큐브라고 합니다. 네, 큐브. 네. 아 JYP면 어떻게든 좀 비벼볼까 했는데. 아 그래요? 아니, 당장 뭐 거기 뭐 대표님이 농구에 미치셨으니까 JYP. 그렇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 플러스 인터넷